두 번째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왜 우리가 실제로 오른쪽에 갔을 때 이강인이 훨씬 더 좋냐라고 얘기하는 거. 자, 여기서는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자,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한번 시야를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죠? 왼발잡인데 터치라인을 등지고 서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뒤로 줘가지고 뒤에 있는 선수에게 들어오는 볼을 줄 수도 있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원투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왼발잡이가 직접 슈팅도 가능하죠. 네. 네.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로 올라가는 방법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뒀을 때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새벽 열린 리그 17라운드 네. FC 메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 선수 도움이 있었고요. 네. 그 도움을 비티냐 선수가 잘 받아서 넣었고, 은바페의 또 멀티골로 3대1 완승을 거뒀는데, 이러면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1위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 일단 뭐 이 경기 좀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유럽에서 경쟁력은 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 경기에서 이제 세봤거든요. 11명이 나왔잖아요. 이 경기 한 경기에서 포지션이 바뀐 선수가 5명이에요. 이건 계속 그러네. 경기 진짜. 중에.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무아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른쪽, 전반전 중반부터는 왼쪽, 후반전은 최전방이에요. 예. 포지션 3개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이거 이렇게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간다면 진짜 이게 뭐 리그왕에서는 이게 먹히는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나 더 큰 경쟁력을 가지는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누가 봐도 그런 전술이다. 나는 여기서 궁금한 거야. 2월에 이제 16강 1차전이 있잖아요. 고전까지는 딱 뭔가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안 갈 거 아니야, 그래도. 모르겠어요. 2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진짜 그거니까. 근데 이게 리그왕에서는 막 통해요. 그러니까 리강에서는 이거 신난다 막 이러면서 네네. 3백 막 쓰고, 어제 하키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백이 없는 전략이었어요. 예. 심지어 좌우에는 무아니와 바르콜라잖아요. 안 내려와요. 윙백도 아니에요, 사실은. 윙어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밸런스가 아예 무너진 그런 전략인데, 근데 이거 리그왕에서는 통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안정됐구나 이러고 나갔다가 당할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 일단 이강인 선수가 코멘트한 거 있죠. 일단 한번 이거 소개한 다음에 제가 예. 포지션 변화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한번 얘기 읽어주시죠. 자, 이강인 선수가 이제 경기 후 인터뷰인데, 이번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좋은 해결책을 찾았고 3골을 넣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은바페 선수가 첫 골 이제 너무 원더골을 넣었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골을 보는 게 익숙하다. 그러한 골은 그에게 간단하며 그를 보는 것은 굉장하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했네요. 네, 일단은 뭐 어려운 상황, 어려운 경기였다는 느낌을 좀 피력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골을 넣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뭐라 그러냐면 이 경기 끝나고 일단 이강인 선수에 대해 칭찬을 좀 했죠. 역시 다재다능하다. 네네네. 어떤 위치에서건 네. 뭐 어떤 역할을 줘도 뭐 잘한다. 어시스트 장면에 대해서는 이런 패스는 이강인에게 뭐 어렵지 않다. 이강인 선수에게는 이런 패스는 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코멘트를 들으면서 어떤 위치에서건 다재다능하다. 참 이게 페노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결과 저도 비슷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기도 하는데 그동안 파리에서 이강인이 했던 롤을 보면 좀 제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게 말이 나오는지, 또 우리는 왜 오른쪽 측면에 있었을 때 이번 어시스트도 오른쪽에서 네. 크로스 올렸던 거잖아요. 네네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그 경기 장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경기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잘했어요. 네. 여기 이제 전반 10분에 바르콜라가 뛰어가서 그 스루 패스를 내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포지션을 놓고 볼게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 네네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 자, 이강인 선수가 지금 왼쪽에 있을 때입니다. 자, 왼쪽에 있으면 왼발을 쓰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죠. 예. 이러면은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을 때는 왼발을 쓰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정도 시야 화각까지 나오죠. 이 정도 시야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왼발잡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건 몸을 이 정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수루볼을 넣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뭐 위협적인 장면이 될 수 없죠. 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직선적으로 스루볼을 넣거나 아니면 얼리 크로스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정도가 이강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아니면 이강인 선수는 이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이강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요 측면 쪽으로 드리블해서 치고 가는 건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스루볼 얼리 크로스입니다. 근데 사실 얼리 크로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또 그렇게 큰 위협이 될 수 없는 건 무리키가 없어요. 무리키가 없죠. 여기는 머리로 따낼 수 있는 공격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장면을 보면 여기 있는 바르콜라 아니면 은바페에게 이 뒷공간을 찔러주는 왼발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은 야 왼쪽 갖다 놔도 제 스루볼 봐 기가 막히잖아. 하지만 우리가 이강인이 워낙 그 볼 센스가 있고 스루볼이 좋으니까 이걸 해주긴 하는데 이강인의 모든 걸 쓰지 못하는 거잖아. 왼쪽에 있을 때는. 자 반면에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두 번째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왜 우리가 실제로 오른쪽에 갔을 때 이강인이 훨씬 더 좋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 이거 자. 도움 장면이네. 네. 예. 자 여기서는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자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한번 시야를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죠? 왼발잡인데 터치라인을 등지고 서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경기장 전체를 이렇게 왼발잡이가 뒤에 터치라인 쪽을 등지고 있으면 경기장을 가운데 골대 여기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뒤로 줘가지고 뒤에 있는 선수에게 들어오는 볼을 줄 수도 있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원투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왼발잡이가 직접 슈팅도 가능하죠. 네. 예.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로 올라가는 방법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뒀을 때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슈팅도 보면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걸 비티냐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골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강인이 오른쪽에 있을 때 좋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시야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왼쪽에 있을 때도 스루볼이 나가니까 이강인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 표현대로 다재다능해서 왼쪽도 하지만 오른쪽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 오른쪽에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고정시키지 않으니까 맨날 그런 좀 답답함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왜 왼쪽에 나오냐?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그 엘리케 감독이 말한 다재다능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면 왼쪽에서 밸런스 잡아주는 선수가 이강인이거든요. 왼쪽에서 뛸 수 있으니까 예. 또 많이 뛰니까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팀이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니까 예. 이강인이 왼쪽에 뛰는 감도 있고 다행히 그래도 이제 바르콜라가 있다는 게 되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르콜라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놓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좀 플레이가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르콜라가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은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측면에 고립되거나 혼자서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바르콜라한테 찔러주는 장면도 나오고 바르콜라가 좀 끌어주고 은바페에게 공간이 있는 은바페한테 찔러주는 장면도 나와요. 어제 장면이 많이 나왔지. 그쵸? 스루볼 장면.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일단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르콜라가 왼쪽으로 나온다는 것도 이강인이 왼쪽에 나올 때 굉장히 좋은 패턴 같고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오른쪽에서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그 여러 위치에서 강점을 보여주면 이게 뭐 여러 위치에서 뛰니까 너무 이제 혼란스럽다 또 되지만 어떤 위치에 갖다 놔도 믿을 수 있는 선수. 엘리케 감독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예. 또 은바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은바페를 일단 상수로 놓고 고민하니까. 근데 뭐 은바페를 안 맞춰줄 수는 없어요. 어제 보면 잘하니까. 어제 진짜 골 진짜 와.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은바페 때문에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거 골도 뭐 그 보면, 스피드 때문에 넣었고. 은바페를 안 맞춰줄 수는 없는 팀이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주는데 그래서 그게 역발 윙어를 그렇게 쓰는 거죠. 왼발잡이를 오른쪽에 쓰는 건 선택지가 그만큼 시야 확보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른발잡이를 왼쪽에 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구가 단순했을 땐 치달할 땐 치고 가서 정발로 크로스 올리면 돼. 근데 요즘 그렇게 축구가 단순해지지 않다 보니까 역발로 놓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역발에 대한 그 이강인 선수의 포지셔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이제 비판 여론들이 좀 일었었는데 많은 매체에서 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왼쪽이 이제 르파리지앵인데 여기는 조금 높진 않은 것 같은데 5.5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게 박하게 주긴 했죠. 예. 특히 이제 지난 릴전 끝나고 나서는 이강인 선수한테 최저 평점을 주기도 했었죠. 르파리지앵에서 3점을. 그렇습니다. 르파리지앵은 이렇게 평점 매기면서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 첫 45분 동안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이강인은 후반전에 좋은 활약을 보였다. 비티냐에게 좋은 크로스로 첫 골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위에가 이제 풋못 8.3, 가운데 위에가, 아래가 이제 소파스코어 7.8. 요거는 높네. 예, 그죠? 이거는 이제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점을 매기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예.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시스템 평점. 예,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레키프인데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6점 부여하면서 음바페, 뭐 다닐루, 비티냐에 이어서 이제 팀 내 두 번째네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그 평점을 리그별로 조금 다르게 볼 필요성은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그 골키퍼 최고 평점, 시즌 평균 평점 있잖아요. 1위가 이제 돈나룸마인데 6점이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6점이면 평범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6점도 좋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아, 그건 짜군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예.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레키프 같은 경우는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네. 평점의 코멘트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코멘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 미드필더로 나온 이강인은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 49분경에 비티냐의 골을 도왔고 11분과 18분, 32분, 72분에도 좋은 공격 전환으로 동료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 후반에는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전개했는데 바로 이 위치에서 비티냐에게 크로스를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네. 뭐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 평점이 저렇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시스템 평점을 내리냐, 그러니까 뭐 기계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그냥 딱 수치해가지고 그냥 수치에 따라서 딱 넣어버리느냐, 아니면 저렇게 몇 개가 찍어서 뭐 그쪽 기자들이 좀 하냐, 이것 따라서 약간 정성적 평가냐 정량적 평가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전반에는 사실 팀이 전체가 어려웠잖아요. 예, 그렇죠. 이강인도 왼쪽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가면서 크로스를 했잖아요. 이게 전반과 후반이 달라.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더 점수를 주냐에 따라서 평점이 좀 갈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약간 갈리는 영향들이 나타났죠. 예. 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니까 팬들의 반응도 조금 있는데요. 저게 울면서 예. 이강인의 패스 뭐 이렇게 예. 그냥 감동받았다 이건 거죠. 제 연기를 하려면 좀 잘 좀 해. 부끄러워가지고. 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강인의 패스 예. 이렇게 운 거죠. 저게 근데 형 좀 평가 좀 해주시면 바로 저 연기했는데요. 어떤 거 연기한 거예요? 이강인의 패스. 아니, 그게 뭘 가지고 연기한 거죠? 저거 웃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한 거예요? 전 또 어디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따라한 건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여서 그런데. 네네네. 근데 그 이강인 선수의 도움 장면이 바로 이제 박 의원님께서 이전에 설명하셨던 그 시야각이 열렸을 때 발생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면 그 비티냐가 뒤에서 넘어왔거든요. 그 앞에서는 무안이하고 음바페가 어그로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그 뒤에서 돌아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왼쪽에 있었으면은 비티냐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시야각이 열리다 보니까 뛰어오는 뒤에서 비티냐에게. 그렇죠. 세도에 들어오는 비티냐를 보고 그걸 맞춰서 이제 패스를 준 거니까 정말 예술적인 어시스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여기 리그왕 공식 SNS에서도 이강인이 비티냐의 선제골을 발견해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어제 이제 골 넣고도 이제 비티냐가 이강인 계속 가리키면서 예. 고맙다 뭐 이런 맞아. 표시를 했고요. 이강인한테. 예. 자,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 15경기 출전에 2골 2개 도움이고 리그왕만 따지면 이제 10경기 1골 2개 도움인데, 혹시 전반기가 끝났으니까 뭐 한 줄 평 정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 더 잘 써주세요. 이강인 선수를. 이강인 선수 더 잘 써달라. 이강인 선수를. 예, 좋습니다. 우리 부보정님. 저는 어쨌건 전반기 여러 포지션 뛰느라 정말 애썼고, 예, 후반기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플레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강인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